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의 뜻을 담은 ESG. ESG는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이제는 한 기업이 아닌 도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는 ESG 포항을 선포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격 나섭니다. 포항시는 29일 세계 시민도시 ESG 포항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자체 최초로 ESG 도시를 선포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세계 시민도시로 발돋움합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세계 시민도시 ESG 포항 비전 선포 및 업무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세계의 번영을 위해 ESG 가치 실현에 대한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또 창업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 김호민 대표는 포항 비전 발표에서 포항의 입지적 조건과 상징성, 자원 등 다양한 장점을 언급하며 포항을 ESG 창업의 최적지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과 UNAI 한국협의회, 한동대학교와 함께 세계 시민도시 ESG 포항 완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포항을 ESG 마인드 교육 발상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제도약과 함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친환경 그린웨이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며 ESG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ESG 포항 선포를 계기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ESG 가치 실현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분야의 포항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주요 소재인 양음극재 생산 인프라를 모두 갖추며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규모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일 포스코 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1단계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023년까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 16,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건립합니다. 또 1단계 준공에 이어 2단계는 2023년 11월 말까지 각각 연간 생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설비를 구축합니다. 포항 공장에서 생산하는 인조흑연 음극재는 60kW시 기준 전기차 약 42만 대의 공급 가능한 양으로 특히 인조흑연 음극재는 천연흑연 음극재에 비해 충전, 방전 효율이 높고 배터리가 부푸는 스웰링 현상 가능성이 적어 전기자동차 배터리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포스코 케미칼 양음극재 공장 유치 외에도 에코프로와 GS건설 등 2차 전지 분야의 투자를 꾸준히 이끌어내며 2차 전지 제조 혁신 허브 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는 지금까지 구축한 2차 전지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으로 2차 전지 기업 육성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의정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는데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는 11월 3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2일까지 23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3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시정질문,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은 예산안을 비롯해 포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성조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의과대학 설립과 동해안대교 건설 등을 언급하며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정연설과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 2조 4,358억 원보다 984억 원 증가한 2조 5,342억 원이 제출됐고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2조 9,172억 원보다 734억 원이 증가한 2조 9,906억 원이 제출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8일 반려동물 테마공원 포항 댕댕동산이 개장했습니다. 포항 댕댕동산은 자연 속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교감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총 6개의 운동장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체구에 관계없이 모든 견종이 이용 가능한 프리존은 공공 반려동물 공원 중 최초로 조성됐습니다. 시는 반려동물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29일 포항시는 포항세무서와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포항시민의 주거 안정 및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세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통한 정밀조사와 행정처분, 고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말부터 부동산 특별거래 조사를 시작해 실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1일 새마을회관 준공식을 갖고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포항시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새마을회 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포항시는 선진 대중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택시 분야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승객 응대 친절도, 안전운행 경력, 택시산업 발전 기여도 등의 기준으로 추천 선발됐습니다. 포항시는 운수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연희읍 행정복지센터와 영일만대로 인주IC를 연결하는 도로를 완전 개통했습니다. 시는 연희읍과 영일만대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56km의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했으며 2019년 연희읍 행정복지센터 앞 370m를 우선 개통했고 이번에 인주IC까지 접속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이번 4차선 연결도로 개통으로 교통분산을 도모하며 특히 출퇴근길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일 포항시는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회관을 신축했으며 복지회관은 지역 주민의 염원인 목욕시설을 포함해 체육활동시설과 교육장,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복지회관이 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면민 정주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3일 포항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건축물 부문 혁신 방안, 그린 리모델링 정책 및 사업의 이해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는 탄소 중립 실현 및 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정책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네, 포항 청춘센터 크리스마스 원데이 스쿨 운영 안내입니다.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크리스마스 향수와 비누, 트리, 케이크 강좌가 진행되는데요. 포항에 계신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포항 청춘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2일까지고요. 선착순으로 강좌 신청을 마감하는 만큼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